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생각한 대로 세포가 움직이고 몸이 반응합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끝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러기 위해 힘씁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기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생각은 우리 삶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나무 뿌리로 비유하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뿌리에서 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한 가지에서 참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도 예전부터 생각하면 결과물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일상은 그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역상가인 폴 발레리는 생각하지 않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며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업에 관한 생각을 실천하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하나로 세계를 주도한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는 1953년도에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비즈니스를 공부할 수 있었고 이후 가정용품 회사의 부회장으로 겸 총지배인으로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꾼 것은 이탈리아 출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장길에서 본 커피 가게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객들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휴식까지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피 판매를 넘어서 휴식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 커피 가게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매력에 흠뻑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와 당시 가맹점을 네 개씩 가지고 있던 스타벅스로 이직을 합니다. 4개씩. 그렇게 부회장에서 마케팅 책임대로 직책은 낮아졌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기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받은 영감을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확신하며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하워드 슐츠의 결연한 의지를 본 사람들은 결국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이후에 하워드 슐츠는 자기 생각대로 스타벅스를 꾸려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친근감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고객들이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스타벅스의 매출은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사업은 2022년도 기준으로 연매출 84억 1천만 달러이며 전 세계 3만 4천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생각한 사업 아이템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고 조지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말했습니다. 이 박철범의 하루 공부법의 저자인 박철범 씨는
학생 시절에 성적이 꼴찌였다고 합니다. 성적만큼 삶의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보면서 특별한 존재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생기가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꼴찌를 전전하는 성적이 6개월 만에 1등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삶정에 걸맞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합격하는 영광도 누립니다. 하지만 조선해양공학과가 자신이 원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한 끝에 법대로 진학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서울대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시작합니다. 재수생 시절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었기에 참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소원대로 고려대학교 법대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학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 당시 삶에서 최대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자 카네기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제가 배운 최대 교훈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무엇보다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가요?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갈지 현재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저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인생 곡선을 그려보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 곡선 그리기는 그동안을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일들을 그래프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존재까지 영향을 미친 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인생 곡선을 그리고 분석하다 보면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서 행복했거나 기뻤던 일은 위쪽에 묘사하고 불행했거나 슬펐던 일은 아래쪽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 정도에 따른 높이를 조절하게 하면 표시합니다. 인생 곡선을 그리다 보면 반복적인 삶의 패턴이 보이고 그 원인과 배경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발견해서 나아갈 길도 효율적으로 지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곡선 그리기는 바로 행복 기쁨에서 불행 슬픔을 마이너스로 내려가다가 다시 해상 사건의 발생 연도나 나이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꿈을 꾸는 말하고 기록해야 이루어집니다. 이 미국의 시인 오드리 로드는 상처받고 오해받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말을 입 밖에 내뱉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조엘 오스틴은 말은 씨앗과 비슷해서 입 밖으로 나오면 무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서 생명력을 얻는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쏙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의 위력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회학자인 로버트 먼트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현재형으로 언어화해서 선언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연구로 확인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이루려는 꿈을 말로 표현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에 심으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공개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공개선언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로버트 머튼이 연구한 원리에 비슷한 이론입니다. 이 네바다 대학교 심리학교에서인 스티븐 헤이건은 공개적으로 자기 꿈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 수업에서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다른 학생들 앞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목표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목표의 점수에 대해 어떤 유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 그룹에 미션을 주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더니 자신의 목표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 첫 번째 그룹은 다른 두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표를 마음에 간직했던 두 번째 그룹은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은 세 번째 그룹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선언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선언을 하면 외부의 힘으로 자신의 자신을 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채찍하게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나비처럼 날아서 벗어남소라는 명함을 남긴 세계적인 복수와 무하마드 알리는 선수 시절에 공개선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실력이 뛰어나 마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싸워도 할 때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몇 라운드의 상대를 떼어눕힐지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스파링 코마트를 구해서 미친 듯이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상대를 쓰러뜨리겠다고 공헌한 라운드에 승리를 거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공개 선언의 힘으로 챔피언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수서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